이제 어디로 떠날까요? 네, 바로 이게 이번 스리랑카 편의 활용 점정이고 정말 핵심인데요. 오, 예. 스리랑카 중부의 정글 한가운데 자리 잡은 바로 시기리아입니다. 정글 한가운데요? 네. 스리랑카의 중앙입니까? 그렇습니다. 오. 거의 중앙에 있고요. 네. 중앙에서 약간 북쪽에 있지만 거의 중앙이라고 보고요. 그 담블라에서 시기리아까지 가는 길도 좀 엄청난 고행이었습니다. 이게 뭐 택시기사 비로샤가 늦게 운전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는 도중에 이게 정글 한가운데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코끼리가 출몰을 하는 겁니다. 야생 코끼리가. 그래서 뭐 정글에서 갑자기 야생 코끼리가 이렇게 출몰을 하니까 아니, 길가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길가에 갑자기 나오고요. 어쩔 때는 안 움직입니다. 네. 안 움직이는데 그걸 말이 경적으로 쫓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분도 있는데 이 비로샤 같은 사람은 경적으로 쫓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계속 코끼리가 이동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 근데 뭐 태국에서 나무 나르고 뭐 쇼에 동원되는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코끼리를 보다가 이 야생 코끼리를 보니까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근데 심지어는 그 성질이 나쁜 코끼리는 공격도 한대요. 공격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저 코끼리가 이렇게 나타나면 일부러 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시속 10km로. 코끼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코끼리가 동물의 왕이랬어요. 네. 사자와 호랑이보다 더 센 게 코끼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아 달린 그 코끼리를 저는 봤고요. 네. 정말 공격성이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치고 담블라에서 시기리아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야, 이 길가에 갑자기 그냥 차 앞에 코끼리가 나오면 황당하겠어요. 황당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적 있잖아요. 코끼리가 갑자기 식당에 들어와가지고. 네. 아, 아십니까? 그런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진짜 네. 탈출해가지고. 네. 그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코끼리가. 코끼리가, 예. 어디였는지 그럼 다시 다 한번 부서지고. 봐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까. 참. 그래서 이 바위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어떻게 보면 바위 궁전이죠. 이 바위 궁전이 시기리아인데 이 바위 궁전을 보러 이 고대 유적, 이 바위산을 보기 위해서 이 시기리아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명소로 뽑힌 그 책에 등재된 바로 그런 바위산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명소로 막 수만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999가지 또는 오. 1001가지로 있는 걸로 알고 그 있어요. 정도면은 인정할 만한데요. 인정할 만하죠. 어떤 거길래? 네. 999가지인가 아니면 1001가지인가 모르겠는데 나이가 네. 몇만 개는 아닙니다. 1001가지인가 그래요. 그 바위산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시리즈가 있죠. 죽기 전에 들어야 될 팝송 1001가지. 그렇죠. 그게 죽기 매번 전에 바뀌어가지고요. 예, 매번 바뀌는 게 문제인가요? 죽기 전에 들으라 그래놓고 다음번에 보면 또 그게 빠져 있고 다른 게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네. 사람마다 입맛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바위산에 왔는데 여기서도 또 멘붕에 빠진 거죠. 아, 뭔지 알겠네요. 아시겠죠? 네. 입장료가 무려 30불. 이거 처음에 말씀하신 거기구나, 이게. 네. 다른 사람은 1불인데 그렇습니다. 외국인만 30불인.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거쳐왔던 루트 보십시오. 계속 우리 15불, 10불, 20불 계속 냈는데 네. 여기서 비록 30불 딱. 저근데 30불 좋아요. 다른 사람이 다 30불 내면 전 좋습니다. 근데 현지인들은 1불이에요. 네. 현지인들은 1불. 외국인들은 30불. 그래서 내가 비로샤한테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느냐. 그랬는데 뭐 걔는 어쩔 수 없다. Here is Sri Lanka. 뭐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도 Here is Sri Lanka라고 말을 하니까 네. 그냥 내고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어디 들어갈 때마다 비로샤랑 같이 계속 들어가신 거예요? 네, 비로샤는 거의 뭐 공짜 수준이니까요. 아, 설명도 계속 들으면서? 예, 설명도 이렇게 거의 뭐 전문적인 설명은 아니었지만. 비로샤는 우리나라라서 나는 많이 봐서 귀찮은데 네. 이제 차에 있고 싶은데 계속 끌고 다니신 거 아닙니까? 나와 이러면서. 뭐 그런 건 아니고 본인도 굉장히 뭐 즐기더라고요. 맞습니까? 사진도 확실한가요? 찍어달라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서 주려고 했는데 네.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리턴이 돼서 들어온 게 이렇게 다시 되돌아온 게 문제죠. 주소 잘못됐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후회가 돼요. 네. 좀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그러면 시기리아가 뭐 이렇게 바위 이름도 시기리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 지역 이름이면서 네. 또 바위 이름도 이제 그 시기리아인데요. 싱알라 말로, 싱알리 또는 싱알라 말로 그 사자의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사자의 목구멍이라는 뜻이고 이 바위가 바로 세계 10대 불가사의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요? 왜냐 그러면 아니 이 겉에서 보면은 거대한 바위 암석인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수많은 방과 벽화와 수영장과 건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예컨대
이집트 바위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의 그 피라밋이 있듯이 네. 여기도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시기리아가 스리랑카고 스리랑카가 시기리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그런 필이 들 정도로 이렇게 쫙 다가오는 것이죠. 그건 뭐 가봐야만 압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네. 바위가 도시인 겁니까? 그렇죠. 바위 위에 도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위 위에. 아, 그거예요? 네, 바위 위에 도시면서 아, 궁전이 저- 있는 거죠. 저는 도시 안에 그 바위가 유명해서 바위의 도시라는 건 줄 알았더니 네. 바위 자체가 도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을 아. 시기리아라고도 하고 그 바위 자체를 시기리아라고도 하죠. 바위가 얼마나 큰 거야 그러면? 바위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거대한 와. 암석입니다. 이게 무슨 외계인이 와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이 느껴지는데 야, 엄청나게 큰 바위죠. 제가 정확한 사이즈는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잴 수 없죠. 예. 네, 그거는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계 10대 불가사의 될 만하네. 될 만합니다. 피라미드와 함께 그 들어가는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스토리가 있는데 와. 네. 그 광기에 사로잡힌 정말 약간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광기에 사로잡힌 그 까쇼포 1세라는 왕이 있는데 요 까쇼포 1세가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네. 근데 왕위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인 건 나쁜 사람인 거죠.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당연하죠. 자기가 까쇼포 1세가 된 거예요. 1세가 됐는데 이 사람이 또 예술과 건축에는 또 조예가 있다라고 해요. 조예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바위를 어느 순간 발견을 하고 저 바위 위에다가 내가 궁전을 짓겠다. 근데 그 당시 이 까쇼포 1세라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 정인이 있었대. 정인. 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궁전을 만들어서 그 왕비를 즐겁게 해야 되겠다. 마치 타지마할과 같은 인도의 그 아그라에 있는 그 타지마할과 같은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요 까쇼포 1세가 후궁의 아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후궁의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 왕한테 정실 부인이 낳은 그 뭐죠? 본처인가요? 본처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목갈러너입니다. 목갈러너. 네. 이 목갈러너가 너는 어떻게 이복 형제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왕위를 찬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국민들의 그때 뭐 신민인가요? 국민인가요? 우리 어쨌든 국민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그런 궁전이나 짓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군대를 몰고 와서 요 목갈러너가 요 까쇼포 1세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목갈러너가 이겼겠습니까? 까쇼포 1세가 이겼겠습니까? 까쇼포 1세가 졌습니다. 졌군요. 예, 까쇼포 1세가 아버지를 이렇게 죽여서 네. 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국은 목갈러너한테 동생한테요. 그 본처의 아들인 목갈러너한테 전쟁에 지고 그 목갈러너가 그냥 너는 명예를 죽어라. 자살해라. 네.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요 까쇼포 1세한테 자살할 기회를 주고요. 이 까쇼포 1세는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요 까쇼포 1세는 정작 그 궁전에서는 1년밖에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걸 남겨놓고 1년밖에 못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여기 있는 거죠. 야, 이건 진짜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해봐야겠다. 그렇습니다. 네. 야, 일단 도시에 들어가는 건데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도시면서 유적인데 들어갈 때 30불을 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올 때는 조금 이렇게 고개 좀 가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웅장하다 보니까 30불이 안 아깝다. 30불 더 기부하고 갈까? 어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시기리아 사람들한테는 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말이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정말 잘생긴 바위 하나가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속담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시기리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바위고요. 이게 그 뭐 370m나 되는 뭐 기암을 이렇게 뭐 능선이 아니라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파른 돌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수직으로. 잘 돼 있어요, 그게? 예, 370m를 이렇게 뭐 돌계단을 잘 돼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돌계단을 올라가는 건데. 네. 위험하지 않고요. 예, 상당히 좀 위험했습니다.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못 올라가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콜롬보에서 뭐 좀 지쳤었는데, 담블라에서도 많이 지쳤었는데, 여기 와서 370m로 올라가는데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 관리인들만 살고요. 관리인들만 살고 이렇게 상주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갔지만 네. 정말 그 370m 기암괴석 위에 있는 궁전의 정상에서 저 아래 네. 정글을 바라보는 감동이 정말 뭐 엄청나게 다가왔습니다. 그 궁전을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야, 궁전이 거기 딱 위에서 보면은, 그럼 궁전 쪽에서 밖을 보면은, 네. 그 다른 도시가 쫙 보이나요? 다른 도시가 안 보이고 정글이 보이죠. 정글이. 예, 정글 한가운데 있으면 정글이 쫙 펼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궁전이면서 네. 하나의 도시면서 하나의 유적지가 바로 시기리아 이 암석이 되겠습니다. 혹시 막 기린이 돌아다니거나 뭐 이런 거. 거기는 뭐 기린까지는 안 보였고 코끼리가 코끼리가 막쫙 보여요? 있고 예. 오. 근데 표범이 있다라고 하는데 표범은 제가 못 봤습니다. 표범은 못 보고 표범이 나타나면 큰일 나죠. 그 표범은 못 봤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저렇게 가파른 바위 정상에 저런 그 수많은 돌을 옮겼는지 또 저걸 어떻게 내부를 파냈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0대 불가사의로 선정이 되지. 외계인. 그렇습니다. UFO. 네. 뭐 타임머신. 그럴 수가 있다고 ET가 한 것과 같은 네. 그런 것도 저는 좀 믿습니다, 사실은.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스토리텔링을 또 알고 또 현지인들한테 설명을 듣고 또 그래서 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 지금 뭐 주인도 없이 그냥 궁전만 있고 관리인만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빨리 그 비로샤가 이제 조금 더 늦으면 컴컴해지면 운전하기 더 힘들다. 네. 빨리 내려가자고 해서 뭐 저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지 몰랐는데 제가 거기 한 뭐 2시간 이상 있었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샤가 빨리 내려가자 그래서 그럼 내려가자. 뭐 감동은 나중에 또 오면 되니까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려왔고 내려오는데 비로샤 힘들다니까요. 그러니까 비로샤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건데 제가 하루에 비록 60분은 좋지만 그 정말 계속 시간을 네. 뭐 계속 끄니까 그래서 뭐 하산할 때마다 그 이렇게 원숭이들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원숭이들이 많은데 원숭이들이 정말 인간을 그 동물 보듯이 이렇게 보고 아, 원숭이들이요? 네, 우리가 원숭이를 보는지 원숭이가 우리가 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막 쳐다보는 모습도 있었고 또 누군가에서 받은 그 빵을 지들끼리 맛있게 먹는 그런 것도 보였고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는 정말 이 참 말씀하신 대로 이 외계인이 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상상도 했었는데 내려올 때는 또 이 원숭이 같이 또 지극히 이렇게 자연적인 모습이 또 보였고 그래서 권력자의 집념과 그 궁전 건설에 동원된 그 노동자들의 흘린 땀 이런 것들이 전달하는 그 무언의 목소리를 저는 여기서 느꼈고요. 정말 불가사의한 힘과 인간의 그 노력은 정말 이렇게 산을 오르는 그 여정 속에서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화음같이 어떤 화음의 조화같이 그렇게 저한테는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자, 그럼 스리랑카에서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겠는 네. 이 시기리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십니까? 네, 이 시기리아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저는 시기리아 여행을 권합니다. 정말 비포장도로의 흙먼지와 그 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정말 코끼리의 위협, 그리고 기념품을 팔려는 사람들의 호객행위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바위산 정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감동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그 시기리아를 권합니다. 시기리아는 정말 신과 인간의 경계선에 선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저는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신과 인간의 경계선에서 이렇게 선 것과 같은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몽환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시기리아를 저는 권합니다. 역시 추천사는 기가 막히시네요, 정말. 추천사 전문으로 나갈까요? 네, 좋습니다.